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7K 위로 올라온 다음 27K에서 정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뭔가 짜고 치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여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캐시우드 누님이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앞으로 25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은 당분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경기 침체 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영상에서 곳곳에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파월도 얘기를 했었고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표인데 이게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가 계속 꺾이고 있고 GDP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2.4%였는데 2.1% 요것도 꺾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라는 단어 그다음에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입에 담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 정도로 갈무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들 실제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봐도 이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피크를 찍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추세라는 거 제가 인플레이션일 때도 말씀을 드렸죠. 추세라는 거는 한번 생기면 방향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고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서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고용이 안 좋아지면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쓸 돈이 없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이 경기 침체에 나가오는 신용경색과 이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메타다. 이 고용이 꺾이고 있는 거는 좀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니고 아까 신용경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경색을 일으키는 주체가 가게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요즘은 정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 상향을 지들 마음대로 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신용경색이 없어요. 그냥 원하면은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요즘에 신용경색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보게 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가게와 기업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게 개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 예금을 많이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금을 안 맡기는 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는 은행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가 있으면서 중소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이 두 가지가 묶여져 가지고 디파짓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디파짓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은행은 이 예금을 한 걸 가지고 대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10%만 남겨놓고 준다고 해도 이 디파짓이 있어야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빌려주는 거, 은행들이 빌려주는 것도 꺾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일 때도 같은 현상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금리가 역전이 되면 왜 경기 침체가 오냐라고 보면은 돈을 못 빌려줘서 빌려줄 돈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신용경색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신용경색이 은행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이 경기 침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저희가 감내해야 되고 코인 쪽을 보면은 27K를 뚫고 28K까지 올라왔던 비트코인은 지금 27K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갈색 고래가 이게 올렸을 때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다른 고래들의 움직임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CVD 자료만 가지고 와가지고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어느 자리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28K 요 구간에 지금 매도벽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28K 굉장히 진하게 비트파이넥스에 매도벽이 생겼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쪽이 저항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 가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중요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K가 뭐 50일 이평선인데요. 28.8K 요 구간에는 50일 이평선과 다른 것들이 묶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저항대. 아까 매물대도 보시게 되면 28K에 있었죠. 요 구간은 강한 저항대다. 살펴봐야 되는 자리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지대 라인으로 25K 지지를 좀 했었잖아요. 요거 말고
가장 강하게 지지를 한 라인이 어디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돼요. 24.7에서 9K 사이. 이 24.7에서 9K 사이가 뭐냐면 100주 이평선 구간입니다. 100주 이평선.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4.7K에서 9K 사이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냥 23K까지는 한 방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 그만큼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지지대는 24.7에서 9K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항대는 28.8K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월달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돼서 아마 연기될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질 건데 그때 아마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 제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술적인 지표를 가지고 와도 똑같아요. 50일 이평선 같은 경우도 여기가 28.8K, 28.5에서 8K 사이인데 요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다만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을 힘차게 뚫고 있어야 계속 지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온체인 데이터로 살펴보면 그냥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 원래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1000개 이상 되는 원래 숫자, 굉장히 스마트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매집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뭐 2달에서 3달 정도 걸쳐가지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약간 중기의 스윙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000개 이상, 비트코인 1000개면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3,700만 원 정도 하니까 1000개면은 370억 정도 되는 건가? 아무튼 그런 하나의 월렛에 이만큼 들고 있는 고래들이, 그러니까 약간 스윙의 스마트한 고래들이 아직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기적으로는 요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좀 변화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원래 2023년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65% 정도로 봤었어요. 원래 2023년도. 저는 2023년도는 모르겠고 2024년도에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65%를 봤는데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을 승소시켜 주면서 이 확률이 75%로 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9월 달에 또 이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건 당연히 연기가 되겠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돼도 좋아요. 사실 저는 롱해뷰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해줄게 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연기를 보고 있고 2023년도 75%의 확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몇 퍼센트냐 라고 봤을 때 95%, 거의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 분석가들도 거의 무조건 95%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2024년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까지는 저희가 기노브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레이스케일이 영향을 줬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이번에 그레이스케일하고 SEC하고 소송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주류 미디어 언론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미디어 언론이 아니고 주류 미디어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다뤘다, ETF 관련돼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거부하는 거를 옹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여론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75%, 2024년도 95%의 확률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 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웃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법 관련된 걸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소송이 너무 많으니까 이 코인 관련돼서, 특히 한국 법도 잘 모르는데 미국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챙기고 있는데 빨리 이런 일들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유니스왑이, 그러니까 유저들이랑 소송을 했었어요. 2022년도에 유니스왑하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냈냐면 유니스왑 승을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단순히 유니스왑이 이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니스왑은 대표적인 덱스입니다. 덱스는 디파이예요. 어쨌든 이 디파이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 덱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승소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것도 미등록 증권 판매랑 그 다음에 여기에 사기가 많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이 덱스가 승소를 했다는 거는 디파이 쪽 관련돼서 뭔가 앞으로 SEC가 난리 브루스를 치면은
이 판결문을 인용해가지고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디파이 건들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쪽은 인프라, 법의 인프라인 거죠.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빌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문에 이런 걸 했어요. 크립토 커머디티스 한 다음에 이더랑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그냥 아예 상품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증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문이 승소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친 건데, 이더를 상품이다. 이게 이더가 상품이냐 아니냐의 그 고소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이더는 상품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냥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 비트코인 짜고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계속 그래요.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을 누군가는 팔았고,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을 누군가는 샀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1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원래 숫자에 있는 고래들이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 소송 끝나기 전에 14,000개, 많은 물량이죠. 14,000개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보유한 채로 그대로 들고 있어요. 많은 물량을 먹은 거죠. 원래 25K에 있었잖아요. 25K, 26K 있었는데 27K까지 퐁 쳤죠. 그러면서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번 돈이. 아직까지 팔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관련되어 있는 소송, 미국 소송과 관련돼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면 미리 이런 것들을 정보를 편취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팔고 사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찍혀나가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은 빨리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이런 소송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미리 아는 놈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 소송 이후에 비트코인이 그나마 오랜만에 유동성이 좀 돌아와가지고 거래가 많이 좀 일어났다라는 걸 벌써 하루 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거래 대금이 거의 한 27조, 28조 한화로 그 정도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만큼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전 세계이긴 한데 거래 대금이 27조나 되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작은 시장이어도 돈이 돌고 있는 시장이다. 돈이 앞으로도 돌 거고 돈이 돌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크립토에서 장이 좋지 않을 때 잘 빌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승소 소식이 딱 들리면서 몇 배가 튄 거예요, 거래 대금이. 그 말은 시장에 돈이 안 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만큼 튀었잖아요. 어떤 소식만 들리면 불장이 됐다라고만 하면은 돈 싸들고 무조건 들어오는 곳이다. 얼리로 들어온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게 돈 먹고 나가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더 XRP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 다 합쳤을 때도 하락했을 때만큼 볼륨량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비트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 그다음에 XRP 다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13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30년도에 25조까지 25배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캐시우드가 연초에 냈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해요. 연초에 그래서 25배, 그러니까 노멀 케이스예요. 불 케이스에는 50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했거든요. 보면은 비트코인이 전체 시가총액 절반을 차지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뭔가도 달라진 건 없다. 이런 것과 같죠. 그러니까 캐시우드 제가 요즘에 자주 언급드리는데 현물 ETF, GBTC 마이너스 프리만 거의 50%일 때, 그리고 비트 가격이 그때가 아마 17K였나? 16K였나? 이때죠. 그 비트코인 가격 오른 것도 먹었고 이 프리미엄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캐시우드가 최근에 엔비디아 팔았다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캐시우드 엔비디아 2014년도부터 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게 사람들, 범인들이 봤을 때는 캐시우드를 조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시야가 그만큼 좁은 사람들인 거예요. 2014년도부터 매수해가지고 2023년도에 팔았는데 이게 4배를 더 못 먹긴 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롱의 대상거리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건 좀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델리티도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심인 회사예요. 얘네들 같은 아주
전통의 금융권이죠. 피델리티.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 했다. 이렇게 예전부터 인사이트를 가지고 2014년도에 저 비트코인 잘 몰랐거든요. 네, 피델리티는 채굴을 하고 있었어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뷰가 과연 코인 시장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잘하는 곳이잖아요. 이 코인 시장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여기서 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좀 힘든데 이런 장을 즐기고 있는 세력들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보세요. 페이팔 USD, PYUSD가 많이 안 쓰고 있다. 수수료 비싸가지고 안 쓰고 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에잇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면 뭐냐면 그 뒤에서 작업을 하는 애들은 코인베이스가 그냥 올렸겠어요. 이거를 그 스테이블 코인을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도 올려놨어요. 아니지만 불장이 되면 이 효과는 불장이 됐을 때 이 웹2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웹3가 아니라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폭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코인베이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타겟팅을 하고 그냥 인프라 세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빈후드 원래 또 비트코인하고 도지, 이더리움의 수합도 서포트 해주고 비트코인 스탁도 해준대요.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바이낸스 저펜 같은 경우도 크립토 그 거래되는 것상을 100개까지 늘린다고 해요. 일본 돈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일본 내러티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시작하던데 아주 일찍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이번에 불장의 하나의 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낸스 저편은 알고 있어요. 리스팅을 100개 이상 할 거다. 세팅을 하고 있는 거 거래 대금이 많이 없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얘네들은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팅은.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좀 웃긴 건데 바코드 씨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바이빗을 하는데 바이빗으로 거래를 하는데 바이빗 CEO예요. 바이빗 CEO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러니까 1초 차트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바코드 씨의 이제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뒤지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 이 자리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때 샀어야지 하는 그런 자리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중에 희극이 되려면 이 비극인 거죠. 현재의 상황은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다. 과거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리는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